학습의 의미는 이거입니다. 밑줄, 경험을 통해서 발생한 행동의 항구적 변화입니다. 핵심은 행동의 변화야. 행동의 변화. 행동의 항구적 변화를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습.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저기 심리학에서 여기서 우리가 학습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변화, 행동이 변화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그게 항구적이어야 돼요. 그냥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쭉, 그 다음부터는 이게 변화가 좀 쭉 각인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학습을 위해서는 뭐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직접이든 간접이든 어떤 경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의를 보면, 그래서 이제 정의를 좀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발생한 행동의 항구적 변화,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경험 앞에다가 이제 직간접적 이렇게 붙이면,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있는 거를 다 포괄할 수 있죠. 직간접적인 경험의 결과로 발생한 행동의 항구적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행동 중에 좋은 거가 있고 안 좋은 행동이 있었는데, 좋은 행동을 계속 이게 안 좋은 행동 하던 애를, 결근을 하던 애를 이제 결근을 좀 안 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계속 결근 안 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조직 시민 행동이나 고성과를 보이는 행동을 안 하던 사람에게 그걸 만들게 하게끔 하고, 그걸 이제 계속 쭉 가게끔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 회사 직원들이 좋은 행동만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차원에서 배우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행동을 바꾸려고 배우는 게 여기 학습이라는 거죠. 학습 이론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전적 학습 이론 볼까요? 그걸 영어로는 클래시컬 컨디셔닝이라고 합니다. 경영학과도 이게 심리학을 배워요. 1학년 때 배우잖아. 그렇죠? 저도 배웠었죠. 심리학. 제가 C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 C. 나 왜 C 받았지? 네. 제가 졸업할 때 학점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클래시컬 컨디셔닝은 이제 실험을 했다는 뜻이죠. 어떤 뭐가 나오도록 이제 조건을 형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이렇게도 합니다. 고전적 조건화. 이건 뭐 굉장히 많이 들어본 얘기죠. 뭐예요 이게? 이게 걔에게 이제 이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출신의 과학자는 이 사람이 이제 이반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개에게 먹이를 줬는데, 먹이가 아니고 실제 뭐 고기를 줬더니 고기도 아니고 고기 가루예요. 고기 가루를 주니까 개는 먹이를 주니까 이제 바로 침을 흘리는 거죠. 침. 그래서 개는 이런 거를 이제 이걸 무조건 반응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반응. 이걸 이제 무조건 자극이라고 합니다. 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이만 좀 바로 침을 흘려요. 왜? 먹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거죠. 종소리는 이건 이제 중성 자극이에요. 종소리 듣고 침 흘린 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혀 자극이 없는, 어쨌든 이런 거야. 종소리를 듣고도 침을 흘리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냐?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먹이란 애가 있어요. 먹이는 딱 주면 바로 침을 흘리기 때문에 이 먹이를 뭘로 쓰는 거야? 매개체로 활용하는 거야. 매개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 무조건 자극하고 중성 자극을 두 개를 뭐 해요? 붙여놔요. 인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반복. 인접해서 반복하면,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종소리 듣고도 이제 밥 주는구나 해서 이제 침을 흘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전적 조건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덩어리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거 먹이가 제일 중요해. 얘가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요게 없으면 어떻게 해? 뭔가 이게 무조건 반응을 이뤄내는 그런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없으면 저거를 쓸 수 없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 어쨌든 이게 중요하지만, 요 우리가 종소리 듣고도 침을 흘리게 하려면 요 종소리와 먹이를
두 개를 어떻게 인접 붙여놓고 계속 반복을 하면 인접과 반복이 핵심이에요. 꼭 외우세요. 인접 두 개 붙여놓고 인접과 반복. 신심파스 광고에 윤도현 밴드가 나와서 막 필승 코리아 하는데 막 근육통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신심파스를 바르고 다시 열라 막 기타 치고 사람들 하고 막 이런 게 광고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야? 여기다 빈칸에다가 넣어 봅시다. 여기 돼 있는데 신심파스 광고에 윤도현 밴드의 오필슨 코리아 노래를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깔았어. 그럼 어쨌든 무조건 자극은 뭐야? 이 상황에서 무조건 자극은 뭐야? 심리학과 뭐야? 그렇죠. 이게 여기 오필슨 코리아지. 오필슨 코리아 노래 맞죠? 그렇죠. 보통 오피스 코리아 노래니까 여기다 넣습니다. 종소리 노래 여기다 바로 골로 가죠. 왜 오피스 코리아가 무조건 자극입니까? 그럼 뭐 당신한테 물어보지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 내가 저기를 쳐다볼 수 있나? 그렇죠. 이걸 들으면 2002년대 그 좋은 기분 업 자동 기분 업 되는 거야. 기분 업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무조건 자극이에요. 이거 들으면 옛날 2002년 기분 나서 바로 기분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자극이고 이게 무조건적인 반응이죠. 그렇죠? 그럼 이때 여기다가 이제 귀로는 오피슨 코리아가 나오지만 여기 눈으로는 뭘 보고 있어요? 신심파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신심파스. 신심파스를 보고 기분 업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이제 두 개를 붙여놓고 거기다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깔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신심파스 여기서 느끼는 감정을 이걸로서 느낄 수 있다는 거지. 두 개를 붙여놓고 그 광고에 자주 노출이 되면 저거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림 3개 그려놓고 이거를 저기다가 맞춰서 그릴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광고의 백그라운드 뮤직을 굉장히 세심하게 골라야 되는 이유가 그 백그라운드 뮤직이 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 이런 무조건 자극 역할을. 되십니까? 됐어요 여러분? 네. 왜 저 월드컵 볼 때 저 치킨 먹어야 돼요? 치킨집 잘 되잖아. 왜 그래? 왜냐하면 맥주 마셔야 돼. 치맥이잖아. 그럼 월드컵 때 왜 맥주 마셔야 돼? 왜냐 보통 이제 맥주 회사들이 스포츠 이벤트하고 연관시킨 광고를 엄청 많이 해요. 하이네켄도 보면 남자들이 막 이렇게 막 펍 이런 데서 막 축구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축구장에서 막 이렇게 해서 보통 스포츠 이벤트하고 연관을 많이 시켜놔서 사람들이 그냥 스포츠만 하면 뭔가 맥주 이렇게 자동으로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걸 작전을 씁니다. 그렇죠? 그런 게 바로 이제 고전적 조건화예요. 근데 이제 고전적 조건화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광고에서는 쓸 수 있지만 인간의 행동을 학습시키기에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이 배워서 지금 항구적으로 변해 있는 행동 중에 저렇게 배운 게 뭐가 있어? 엄마가 이제 뭐 주고 종 치고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의 그 어떤 행동을 학습시키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나중에 이제 여자분들 결혼하고 한번 해봐요. 저 남편 밥 줄기 전에 어떻게 종을 치고 이렇게 해서 입 벌려봐 이렇게 해서 이제 침 흘리는지 이렇게 확인해보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행동을 학습시키기엔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때 광고 같은 데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알아둡시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과 이것의 뭐 인접 그리고 반복 이게 핵심이에요. 인접과 반복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조작적 학습 이론 보겠어요. 그 오퍼런트 컨디션 이것도 뭐 조작적 조건화 혹은 뭐라고 해? 작동적 조건화 또 뭐라고 하나? 오퍼런트를.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보입니다. 스키너는 진짜 유명한 학자죠. 스키너, B.F. 스키너. 91년도인가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벌허스 F. 스키너. 하버드 대학의 완전 유명한 사람이죠. 스키너는 행위는 결과의 함수라고 했어요. 행위는 결과의 함수. 저 심리학과 학생이 심리학을 제대로 전공한 것 같아.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안 돼. 갑자기 환불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바로 전화번호 있기 때문에 바로 전화해서 예, 집으로 찾아갑니다. 네. 농담이고요. 예. 부담 없이 나오세요. 예. 하루에 한 번밖에 안 물어볼게. 네. 아, 여기 지나가면 이제 안 물어볼 거야. 여기 지나가면. 네. 하지만 또 고전적 조건, 저분만 보면 또 약간 질문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고전적 조건인가? 네. 자, 여기 오퍼런드 컨디션이 보겠습니다. 이걸 뭐예요? 행위는 결과의 함수. 정말 써볼까? 행위는 이게 뭐 뒤로 가 있지만 어쨌든 결과의 함수래. 어떤 이제 함수 값에다가 결과를 넣으면 행위가 나온다 이런 뜻이야.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함수가 fx는 2x 플러스 3이야. 그럼 여기다 f에다 2를 넣으면 x에다 2를 넣으면 어떻게 값이 얼마 돼요? 7이 나오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알면 행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행동을 하면 행위를 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이 뒤에 행동이 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뭐야? 아, 이 행위 뒤에 오는 이 결과를 우리가 조작을 하면 이 뒤에 행동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안 나오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행위는 결과의 함수라는 얘기를 좀 더 쉽게 쓰면 행동 뒤에 오는, 아니 여러분이 착한 행동했어요. 그럼 뒤에다 뭐 하는 거야? 보상 좋은 걸 주면 이거는 또 하죠. 그렇지만 안 좋은 행동해서 엄마한테 혼났어요. 그러면 이건 가급적이면 이 뒤에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게 바로 뭐냐면 행위는 결과야. 행위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행동 뒤에 오는 결과가 좌우해요. 이런 뜻이지 이게. 굉장히 줄여서 행위는 결과의 함수라고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김병만 따라서 정말 미지의 땅에 가서 원시 부족들하고 일주일을 생활하는 거야. 그래서 뭐 전혀 말도 안 통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더니 부족들이 열나 좋아해. 막 좋아하는 거. 그럼 어떻게? 그 행동은 그거 계속 하겠지. 반응이 좋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걸 했더니 얘가 이제 나를 좀 구우려고 해.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이제 꼬챙이에 넣어가지고 이제 구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그 행동은 안 하게 되겠죠. 그런 거야. 그게 바로 이제 행위는 결과의 함수. 행동 뒤에 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행동을 또 되거나 안 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행위는 결과의 함수. 그래서 이걸 조작수 조건화. 이 뒤에 오는 걸 이제 조작을 하는 거죠. 결과 인위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지. 인위적으로 자연적이가 아니고 인위적으로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요즘에 가장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 몰카, 도찰 뭐 이런 거 하면 어떻게 돼요? 구속 아닌가? 구속해서 이제 한번 가서 살고 오면 어떻게 돼? 이제 완전 그 뒤에 그 행위 뒤에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오니까 그 행동을 이제 안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거죠. 네. 그게 조작적 학습 이론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키너가 이 이론을 그냥 자기 혼자 띡 만들어내 아니죠. 자기 전에 선대 학자들이 있어요. 그 이론을 했는데 효과의 법칙을 봅시다. 효과의 법칙. 손다이크라는 사람 있잖아. 손다이크라는 효과의 법칙은 뭐예요? 호의적 결과가 따르는 행동은 반복이 되고 호의적이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는 행동은 반복되지 않는다. 이걸 이제 효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건 회계사 시험에도 나왔더랬죠. 효과의 법칙, law of effect, 효과의 법칙. 그렇죠? 호의적 결과가 따르는 행동은 반복이 되고 결과가 호의적이지 않으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조작수 조건의 제 핵심이 뭐야? 아주 쉽게 얘기해봐. 뭐요? 그 뒤에 행동 뒤에 오는 결과에 따라서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거잖아.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렇죠? 그게 조작 조건화야. 예.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잘 쓰는 단어 가지고 이해를 해야지. 여기 나와 있는 굉장히 고귀한 단어 가지고 이해하려면 겉돕니다. 예. 그냥 평소에 자기가 쓰는 걸로 이해를 해야 돼. 예. 자기식으로 항상 이해를 해야지. 그다음에 이제 강화의 법칙은 뭐냐면 강화물계 리인포스먼트는 어떤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어떤 인위적인 물건 같은 걸 강화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세요. 착한 행동 뒤에 좋은 결과를 내서 이제 착한 행동 나와서 또 나왔어요. 그럼 이 뒤에다가 이제 이 강화물을 계속 줘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한 번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행위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조련사고 여러분 물개라고 합시다. 예. 휙 이렇게 하면 여러분 뭐야? 뭐 하나 촥 넘고 오면 뭐죠? 꽁치 한 마리를 주는 거지. 그래서 상황을 바꿔 제가 사장이고 직원이에요. 그럼 제가 사장이 휙 이렇게 하지만 뭐 이게 뭘 하죠? 그럼 여러분이 뭐 하고 오면 뭘 줘? 꽁치 대신에 뭘 줘요? 월급을 주죠. 이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강화물이에요. 강화물. 내가 월급을 안 준다고 하면 일할 수 있어요? 계속? 안 되죠. 그렇죠? 물개가 꽁치 안 주면 어떻게 할까? 걔도 안 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개 대 꽁치는 직장인 대 월급 이렇게 얘기 딱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화의 법칙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효과의 법칙과 강화의 법칙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하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돼? 어이구 바람직한 행동을 계속하게 하려면 어쨌든 바람직한 행동 뒤에 좋은 거를 계속 줘야 나온다는 거. 안 좋은 행동 없애려면 안 좋은 행동 뒤에다가 쓴맛을 보여주면 그거 없어진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두 개 이론을 합쳐서 만든 게 조작적 학습 이론, 오퍼런트 컨디셔닝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간의 학습에서 열나만 우리는 사실 조작적 조건하에 세계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뭐 착한 행동하면 엄마가 뭐 주잖아. 그렇죠? 뭐 나도 스타벅스에 고객님 12장 찍으시면 한 잔 드려요. 이렇게 해서 뭐 다 그런 세계에 살고 있지. 열심히 해봐. 보너스 줄게. 이런 게 거의 우리가 이제 조작적 조건하에 학교에서 여러분 장학금 받았어요? 장학금? 공부 열심히 하면 장학금 받잖아. 그렇죠? 열심히 안 하면 이제 못 받는 거죠. FM 장학금 받는 거죠. Father and Mother 장학금. 그걸 받는 거죠. 자, 그 장학금 면제라고 하죠. 장학금 면제. 야, 너 어떻게 했냐? 나 장학금 면제하면 좀 이상하죠. 하지만 장학금 면제됐다는 얘기죠. 등록금 면제가 아니라. 자, 그래서 그게 조작적 학습이론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의 공통점 뭐야? 클래시컬 컨디셔닝하고 오퍼런트 컨디셔닝의 공통점 뭐예요? 이건 이제 직접 경험이야. 직접 경험. 직접 경험으로 배우는 거. 인간이 직접 경험으로 배우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죽었겠지. 6층에서 떨어져 보고, 야, 이건 좀 많이 다치네. 해보고 15톤 트럭에 보고, 이거는 싸움에서 내가 지는 싸움이군. 뭐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제 자기가 직접 다 경험해보고 배운다고 하면 인간은 정말 다 거의 죽었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인지 능력이 있어요. 인지 능력이 있으니까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남들을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사회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학습. 사회적 학습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인지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예요? 인지 능력, 정보 처리 능력이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이 저기 문이 닫히는데 손을 넣었다가 문이 손이 찡겨서 아야 하는 거 보고 저런 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그걸 보고 저런 행동은 하면 안 돼 이렇게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학습 이론은 인간의 학습의 사실은 대부분은 사실은 사회적 학습입니다. 사회적 학습. 남들을 보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 처리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저기 우리 집 앞에 슈퍼 있거든요. 슈퍼 갔다가 애들 좋으니까 이제 나갈 때 확 뛰어나가는데 나도 항상 붙잡고 여기 슈퍼 입구에서 보면 차가 안 오지만 지금 저 옆에 차가 오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들내미가 또 나가서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확 찡겨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항상 뭔가 이렇게 누구 말을 듣거나 아니면 누구를 보고 뭐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게 있으니까 정보 처리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사회적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학습이 이제 가장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과정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사실 얘네는 인지적이고 이성적인 거를 사실 얘네를 심리학에서 이런 걸 약간 행동주의라고 하는데 행동주의는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프로세스는 좀 극단적인 행동주의는 그냥 저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일 뿐이지 뭘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행동주의예요. 그렇지만 이제 극단적인 행동주의 완전 반대쪽에 있는 인지주의가 있어요. 비헤이비어리즘이 있으면 이쪽에 커그니티비즘인데 커그니티비즘은 인간의 이제 인지 능력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현대 경영학은 좀 이런 쪽이에요. 인지주의 쪽이야.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거는 그런
저 자극에 대한 반응, 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예, 그 약간 인지주의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이제 사회적 학습 이런 거가 저 중요합니다. 이거가 대마왕이 누구냐면 이제 러시아 저 캐나다 사람이지. 반두라, 엘버트 반두라. 난 반두라라고 해서 좀 반두라 하면 약간 인도 사람이고 할 것 같은데 사진 봤더니 굉장히 멀끔한 백인 아저씨야. 네, 엘버트 반두라. 그래서 사회적 학습에서 제일 대표적인 학습이 그 대리 학습이에요. 바이캐리어스 러닝. 누굴 보고 배우는 거지? 모델링이라고도 합니다. 모델링. 대리 학습, 바이캐리어스 러닝 알아두세요. 거기 71페이지 하단에 있지? 대리 학습. 그가 뭐 이런 거죠. 뭐 보통 가정에서 성인 남자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건 아버지를 보고 배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난 누구냐?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 비슷합니다. 예. 약간 집에서 약간 조금 게으른 약간 이런 스타일로. 예.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성인 여자가 해야 될 역할 이런 건 누구 보고 배워요? 엄마를 보고 배우니까 약간 이제 엄마의 약간 복사판, 엄마 컨트롤 C에서 약간 컨트롤 V 한 것 같은 약간 이제 비슷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배우니까. 그렇죠. 그게 사회적 학습이에요. 사회적 학습. 이게 대리 학습이라고 합니다. 대리 학습. 그래서 이런 대리 학습 같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보세요. 아까 보면 이게 우리가 저 지식에는 암묵지하고 형식지가 있다고 했는데 암묵지 같은 거 대부분 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대부분 누구를 보고 아 기장이 저렇게 바람이 막 옆으로 측풍이 부는데 저거를 막 이렇게 꺾어가지고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저렇게 하는구나 해서 보니까 이제 이 대리학습, 사회적 학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암묵지라든가 이런 거 전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이 이제 머리 이게 두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하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도 사실은 뭐 유튜브 많이 보지만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게 이제 운전하는 그런 스킬인데 그 뭐 그런 게 있어요. 저기 자동 변속기 차는 안 써도 되지만 수동 변속기 차는 이렇게 코너 돌 때 속도를 줄여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고단에 있다가 저단으로 변속을 해야 되는데 저단에 변속할 때 클러치를 밟으면 RPM이 쭉 떨어져요. 그럼 이제 넣고 다시 밟으면 속도를 좀 까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힐앤토라고 해서 이 힐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동시에 악셀레이터를 같이 밟아요. 그럼 이제 브레이크 속도가 줄면서 악셀레이터를 밟으니까 엔진 RPM은 유지되면서 거기다가 이제 기어를 촥 넣으면 그러면 이제 약간 이 엔진 회전수가 레브 매칭이라고 해요. 레브 매칭이 되면서 이렇게 속도를 안 줄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유튜브에 사람들이 또 자기 발 밑에다 카메라 달아가지고 그걸 좀 보여줍니다. 너희 새끼들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촥 합니다. 그럼 나는 그거 보고 와 쩐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도 그걸 하지만 저는 수동차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지. 그렇게 배우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대리학습이야. 대리학습. 그렇죠. 그래서 이 대리학습 이런 것들이 뭐예요? 암묵지 이런 것들을 배우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게. 네. 오케이 뒷장에 넘어갑시다. 행동 형성 보겠어요.